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샵 차리고 싶어 하는 코치 동생을 말렸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좀 그 아나운서처럼 조리 있게 말하면 좋을 텐데 제가 그래는 못하겠고, 그냥 또 오늘은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중구난방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리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대충 짜집기 해서 한번 해볼게요. 10년도 넘었던 그런 친구예요. 그 카페 회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후배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연락 오는 그런. 그래갖고 내가 너는 참 너 필요할 때만 연락 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동생이 참 넉살도 좋아요. 형님, 원래 그런 관계가 정말로 진정한 관계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가증스럽게 이렇게 연락해갖고 형님 바쁘신데 그렇게 시간 뺏는 게 그게 저는 더 안 좋다고 봐요. 뭐 그렇게 이제 이어져 온 관계죠.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체육적으로 공부도 했고 이제 코치를 하겠죠. 레슨 코치도 하고 방과 수업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 한날 저녁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갑작스럽지만 그 전조 현상이 좀 있었어요.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친구도 결혼을 했죠. 아내가 있고 앞으로 먹고 살 길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제 자식도 태어나고 이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다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또 남자로서 약간은 뭐 남녀 평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남자들은 조금 더 가정에 책임감을 갖고 돈을 벌어오죠. 제 나이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젊은 친구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제가 지금 이렇게 젊고 정말 자신 있고 밤새고 뭐라도 다 할 자신이 있지만 형님, 저도 이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벌어 먹을 수 있을지, 이게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나이가 50이 되고 이랬을 때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레슨 코치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서 뭐 정말로 혈기왕성하고 정말 잘 치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핸섬하고 이런 아주 시장에 내놓으면 서로가 모셔갈 그런 코치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한들 그런 세월을 초월해 가면서 연식을 꺾어 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잘 없거든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다 세월에 이렇게 타고 흘러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 번씩 오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코치를 하면서 이제 샵을 하려고 하죠. 그 뭐 당연한 순서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벌이 수단의 이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친구도 지금은 아니지만 형님,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냥 농담처럼 저 기필코의 배드민턴 연구소 2호 좀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계속 해오면서 샵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이제 애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저녁 한 10시쯤 됐나?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전화를 받죠, 저녁이라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 친구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관계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그 배우자한테 점수가 좋아야 돼요. 배우자가 그 싫어하면 결국 만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집사람은, 나는 좀 귀찮아했어요. 이 동생한테 이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또 전화 왔네,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집사람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이 사람 정말 좋게 본다고. 여보, 이 사람한테 정말 잘해주라고. 이런 친구들이 배신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얍삽하게 잔머리 안 굴리고 당신 좋아하고 존경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냐고.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부모한테 받았던, 자기가 더 노력해가지고 당신한테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 친구는 오래 갈 거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저는 또 기가 얇으니까 집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갑다 하면서, 그래 이제 그 친구한테 너 형수가 니 좋게 보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관계가 가끔 연락이 와도 여전히 이제 좋았던 거죠. 예, 딱 전화를 받는 순간에 막 흥분해 있어요. 자기는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형님 뭐 저녁 시간 이렇게 뭐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야기 말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가 코치들도 뭐 국가대표 출신이라든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내고 가서 배우더라고요. 또는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더 낮게 자기도 자기 영역에서 이제 가르치고 싶고,
또 자기가 너무 부족해갖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르치는 코치겠죠.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샵을 이제 팔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다 이야기를 해놨다. 근데 이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차라리 잘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신 없고 이러면 자기가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있었던 사실관계를 가감 없이 딱 이렇게 딱 선보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 이 친구가 자기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특별히 우리가 관계가 있고 이제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받는, 근데 그런 관계는 동등한 관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는 선생이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자기 하던 샵을 내한테 판다는데 내가 이게 동등한 관계가 되나?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우러러보고 내가 이 사람 말을 따르는 입장인데 이런 관계는 되게 위험해요. 차라리 암만 좋은 관계여도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관계에서 이제 너한테만 특별히 권리금 1,500만 받고 또는 2,000만 받고 뭐 1,000만 원만 받고 하여튼 권리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코로나 직전이었을 거야. 내가 기억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아유 집어쳐라 이 새끼야 하면서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세상에 권리금이 어딨냐고. 그렇게 장사 잘 될 것 같으면 왜 파냐고. 여러분, 돈 앞에는 부모 자식 형제도 없잖아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돈 잘 벌리면 미쳤다고 그거를 주고 팔고 하냐고. 지가지 뭐 사정이야 만들어내겠지.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딱 보면 알지. 그렇게 돈 잘 벌릴 것 같으면 지가지. 미쳤다고 그 벌이를 포기하고 그 벌이를 이야기했겠죠. 이 정도 하면 한 달에 얼마 올라오고 얼마 올라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어떤 영역을, 어떤 그런 직업군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지만 그런 동생들한테는 되게 좀 잔인하고 막 섬뜩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운영 잘할 것 같지 않다. 정말로 장사를 길게 해보거나 오래 했거나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쪽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 같으면 내 그 말을 믿겠는데, 누구들 공이나 떼어주기 바쁘고 공 치고 사람들 상대하기 바쁜데 어느 천년에 지가 장사 잘해가지고 그렇게 샵을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딨냐고. 그렇게 막 되게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막 흥분한 상태에서 자기는 빨리 나한테 대답을 듣고 바로 컨펌 이렇게 확인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놈들한테는 막 뺨을 때리듯이 이렇게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못 멈춰요. 얘가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충격을 줬는데 정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또 응원해 주거나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거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걔는 그나마 나를 믿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력하게 너를 말린다는 거를 느끼게 해줬었어야 했어요. 그래 한 30분 40분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집사람은 이제 누구 이 저녁에 이러면 누구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저녁 시간에 뭐 12시 때도 전화 오는 사람들은 제 친한 형제 같고 가족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화를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형님 가게 물건이 얼마치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래 딱 대놓고 해서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야, 이게 지금 형이 이렇게 운영해도 이 제작해오는 원가는 얼마인지 아는데 거기에 걸린 게 얼마나 많이 걸려있다고. 절대 아니라고. 그런 놈들의 특징은 팔아먹기 위해서 그 판매가 위주로 이렇게 가격 시장을 다 해가지고 부품하게 이야기한다고. 너 그걸 믿냐고. 그런 이야기는, 그거는 또 네가 팔아갖고 정말 거대 브랜드에서 좋은 상품 막 히트 치고 있는 그 상품은 네가 팔아도 돈이 되겠지만 그거 처제놓고 그거 악성 재고 팔리지도 않는 거, 그거 누가 그걸 사고 누가 그걸 파냐고. 그거는 네 완전 쓰레기 설거지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막 달랬죠. 그 외에 그 친구를 현혹시킬 수 있는 말들이 많았어요. 이 친구가 나이가 많이 어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 하고 싶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으니까 모든 시장은 다 치열하거든요. 공 내보다 더 잘 치는 놈 있으면, 그 이제 코치가, 그 코치하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인맥을 타고 코치 자리를 뺏으려고 들어오고, 그 인맥이라는 거는 뭐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뭐 총무나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데리고 와갖고 이거 자기를 이빨 빼고 자기 이빨로 꼽아 넣으려고,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 그게 보인대. 그리고 와가지고 공을 치면 자기 꼭 이겨야 된대. 지면 안 된대. 그게 자기 어떤 가오고 자기를 쳐다봐주는 레슨자들에 대한 어떤 증명이기 때문에 형님 그런 게 있다고 생각보다 스트레스고, 자기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된대요. 나는 공 못 쳐대지. 나는
이렇게 옛날에 뭐 잘 쳤었고 지금 뭐 일한다고 바빠갖고 요즘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레슨 코치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갖고 한두 번은 먹힐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뒤에 와가지고 다 이야기하거든. 자기 관리 실패한 사람이네 이렇게 해갖고 레슨자들 다 떨어지고 이렇게 호감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오면 그때는 좀 한가할 때였나 그래갖고 그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하자 이라고 나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딱 한 번 했구나 그래갖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거의 뭐 해가 빠지도록 그런 자기의 고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얘는 계속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좀 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계속 향해 가거든요. 머리를 쓰고 조금 더 나은 벌이가 될까? 좀 더 쉽게 벌 수 있을까? 좀 더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어떤 벌이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에 대한 책임이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니까. 그래갖고 그 순간에는 아니다. 너는 아직까지 너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어떻게 응대해갖고 마진을 어떻게 붙여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 판매 루트 자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대. 근데 뭐 그쪽에서 자기가 거래처를 다 이전해 주기로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거 안 된다고. 요즘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거하고 파는 그런 것도 쉽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너가 그 샵을 인수하는데 돈을 주죠. 뭐 권리금 주면 그건 진짜 등신이고. 그 순간은 그랬었어요. 뭐 대단한 데는 권리금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보는 위치나 이야기에서는 절대 줬으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 물건값으로 쳐주는 게 뭐 그 당시에 뭐 돈이 얼마나 이야기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천만이 넘어갔었어요. 그래갖고 차라리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을 지불하면 자기가 모아놨던 돈 그런 또 동생들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요. 꼬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저축해놓고 이런 돈을 덥석 갖다 바치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제가 오죽했으면 야 이 새끼야 니 그렇게 열심히 본 피 같은 돈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지 말고 내한테 좀 갖고 와보라고. 그럼 내가 차라리 뭔가를 해줄게 이렇게까지 농담을 했었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지 형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또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달래면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죠. 너가 정말로 결국엔 샵을 운영하고 싶으면 차라리 집에 너 어차피 와이프 아직 애가 없으니까 네 방 하나 정도 마련해 가지고 네가 거기서 줄 땡기고 네가 거기서 용품을 사람들한테 작은 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박리로 그렇게 해보라고. 그럼 내가 들어오는 이렇게 원가대로 나한테 줄 테니까 너가 받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팔아보면서 장사에 대한 맛을 좀 알고 사람들의 심리, 소비 심리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좀 배우라고.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만약에 네가 그걸 덥석 그걸 끌어안게 되면 너 하던 레슨하고 방과후 수업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강의나 그런 강좌들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너희 아내 그러니까 재수 씨가 이제 자기 일이 좀 있고 이랬는데 다 관두고 샵에 앉아가지고 거기 샵 지킴이 해야 된다고. 마누라한테 빨리 줄기락 하고 가르쳐야 되고 줄 땡기락 하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인건비가 나오고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이거는 이도저도 안 되고 그 큰 규모 그 가게세 나가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각종 세금들이 엄청 따라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렇다 보니까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또 제대로 지금 더 벌이를 하고 네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영역에서 지금 멈춰야 된다고. 이 장사 때문에. 근데 네가 또 잘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못 한다고. 네가 거래처가 있냐? 믿을 만한 곳. 믿을 만한 곳이라고 내 밖에 없는데. 형님 이것 좀 주십시오. 이 물건 좀 주십시오. 이것도 또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네가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시련이 많다고. 그럼 이도저도 안 된다고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더 과격한 표현을 했어요. 네 장사할 줄 아냐고. 장사에 대해서 뭐 아냐고. 이런 식으로 했죠. 네 공만 띄워줬잖아. 근데 지금 남이 잘 버는 것 같고 완성돼 있고 막 돈이 착착착 들어온 것 같으니까 그거 덥석 안으면 그대로 내가 안아갖고 요런 좀 표현이 그렇죠. 부귀영화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겠구나. 개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거 주냐고. 내가 타도 내한테 절대 그런 거 안 준다고. 지가 하지. 돈 벌면. 착각하지 말라면서. 절대 장사 안 그렇다고. 이런 말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형이니까 네 얼마나 형이 네가 보는 형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하고 일하는 거 너 알지 않냐고. 그래 안 돼요. 걔는 제 초창기부터 봐왔으니까 형처럼 절절하게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룬 거 존경하고 그렇게 잘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네가 덥석 그걸 안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세상의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런 게 사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 40분? 한 36분 통화했었나?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하고 싶으면 형이 원가로 다 줄게. 네가 이렇게 믿고 따르니까. 근데 그 말은 진짜예요. 그런 분들, 그런 후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필요할 때 이렇게 원가에 가져가고 나중에 뭐 자기가 샵 차리고 쌩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필요 없게 돼가지고 연락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다 알고 그 친구한테도 정말 저렴하게 줘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네가 한번 해보라고. 차라리 그렇게 투자 비용 없이 작게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시장을 만들고 너 고객을 만들고 나서 아 하겠다 싶었을 때 네 방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이쪽으로 자신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작게 샵을 내든가 어떻게든 나가는 비용을 작게 해갖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누가 샵에 찾아가고 사고 이런 거 잘 없다고 다 주변 사람들 연락처 돌고 서로 카톡이 있고 밴드 있고 하니까 네가 사람들한테 싸게 주는 대신에 이렇게 하루 좀 있다가 그거 내한테 받아가고 다음날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든 리스크를 낮춰가지고 네가 한번 운영해봐라. 그러면 형이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는 좀 귀찮지만 그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시간이 흘렀어. 몇 달이 흘렀나? 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님 너무 고맙다고. 그때 그 사람이 결국에는 권리금이 어딨노? 거의 뭐 자기한테 불렀던 돈 그러니까 한 자기가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꼬시켜가지고 그걸 인수하게 됐을 때 지출했던 한 4,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한테 그냥 던지고 갔겠죠. 형님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막 그걸 가지고 뭐 생색 내고 싶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또 한참 뒤에 시간이 이제 그럼 몇 년이 흘러왔겠죠. 형님 이제 또 제가 아는 동생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또 저도 이런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어떻게 해서 샵을 운영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 친구한테 물건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도매로. 그래 이제 물건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아주 그런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 동생이 그러니까 그 동생의 동생 그 샵을 연 친구가 어떻게 운영 잘하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하는 걸 통해서 네가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드는구나 하니까 맞다고. 형님 저도 하고 싶은데 그런 형의 그런 어떤 말림 이 세상이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작게 시작하고 어떻게든 더 준비해 가지고 시작하는 그 말에 저도 형한테 들었던 똑같은 조언을 내 후배에게 해줬고 내 후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샵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항상 그때 형 잡아주신 거 진짜 너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제 잘났다 소리가 아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말을 들어보고 좀 저는 그냥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샵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코치하다가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동호인인데 저게 먼저 꿀 빠는 돈 같고 막 그저 쭉쭉 빨릴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기 경쟁력이 뭐 있을까? 나는 없는 거 만들어 갖고 막 여러분들한테 팔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경쟁력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남이 만든 물건 굽신굽신 대리점 형태로 또는 도매로 받아갖고 팔면 결국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또 가격 더 낮춰서 팔고 더 낮춰서 팔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뭐 스트링 작업 기술이 있다든가 자기 혼자 생각하기에 잘 매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잘 맨다고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가격 싸면 더 가지. 제가 지금 그 스트링 작업 12,000원 받는데 딴 데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10,000원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내한테 안 오지. 내가 한번 줄잘매도. 또 만짜리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도 영 몸매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샵을 하려는 분들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힘들게 돈을 모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렇게 적금 들어가고 다 갖다 바치는 게 너무 속이 상했었어요. 천만다행으로 또 제 말을 잘 듣고 또 서로 의논하면서 잘 해결이 됐죠.